일주일에 한 권 고서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구정을 맞아 지난 한 주를 쉬어갔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지네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한 주를 보내셨나요? 오늘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며 새로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책을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윌리엄 조던에 의해 1900년에 출간된 고요함의 위험이라는 책을 국내 최초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윌리엄 조던은 뉴욕 출신으로 출판사 편집장을 역임하며 20여 권의 자기계발서를 집필한 작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요함의 위험은 우리의 진정한 성취와 행복을 위해 조급함을 버리고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이 주옥 같은 명서 속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제 목소리와 진동을 맞추어 주시고요. 1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고요함의 위험 속으로 함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1장. 고요함의 위험. 고요함은 인간 삶에서 가장 드문 자질이다. 이는 자신의 본성과 이상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성품이며 자립적이면서도 자기 절제력이 강한 삶의 태도이기도 하다. 고요함은 흔들리지 않는 목표, 절대적인 자신감,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즉시 집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운명론자는 고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환경에 휘둘리는 노예처럼 현재에 절망하고 미래에 무관심하다. 그들의 삶은 방향키 없는 배와 같다. 시간의 바다 위를 나침반 없이 목적 없이 떠다닐 뿐이다. 자연 앞에서 스스로 열등함을 인정하며 무력하게 굴복하는 삶, 그것은 고요함이 아니다. 고요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 항로를 분명히 정해두고 있다. 그의 손은 언제나 키를 단단히 잡고 있다. 폭풍, 안개, 어둠, 거센 풍랑, 보이지 않는 암초,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위기 속에서야말로 냉철한 이성과 침착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매일 최선을 다할 뿐이며 어떠한 순간에도 움츠러들지 않는다. 때로는 방향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지만 결코 표류하지는 않는다. 언제 어떻게 도착할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뿐이다. 설령 그의 노력이 좌절되거나 무의미해지더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삶의 결말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신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지혜,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허락할 뿐이다. 고요함은 언제나 내면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본성 깊은 곳에 자리한 평온과 안식이다. 폭풍과 거센 바람이 흔들 수 있는 것은 바다의 표면뿐이다. 흔들리는 표면, 그 아래에는 흔들림 없는 깊고 잔잔한 고요함이 있다. 인생의 중대한 위기에 대비하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평온을 익혀야 한다. 고요함은 곧 자제력의 정점이다. 일상의 근심과 걱정이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지치게 만들 때, 짜증과 불만이 쌓일 때 오히려 고요해야 한다. 잠시 멈추고 쉼을 갖고 내면의 평온을 되찾아라. 외부의 불쾌한 요소들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문제를 하나씩 분석하고 내면의 의지를 동원해 그것들과 맞서야 한다. 그러면 그것들은 태양 아래 안개처럼 차츰 사라질 것이다. 그 순간 마음을 가득 채우는 고요함, 그리고 새로운 힘이 샘솟는 듯한 짜릿한 느낌,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평온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고요한 평온이 지속되면 언젠가 삶에 거대한 시련이 닥쳐와 모든 야망과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해도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차분히 두 팔을 접고 실패를 바라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시작하자.
비방과 비난, 질투 어린 핍박이 당신을 자극하여 누군가에게 보복하고 싶은 충동, 욕망이 순간적으로 마음을 휘감을 때 고요해야 한다. 남을 깎아내리려는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타인을 해치려 하면서 스스로 상처받지 않은 적이 없다.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그 대가는 돌아온다. 자연은 놀라울 정도로 철저하게 모든 에너지를 기록하며 언젠가는 모든 에너지를 정산한다. 다만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다들 모를 뿐이다. 고요한 사람에게 복수란 하찮고 가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몸을 굽혀도 닿을 수 없을 만큼 낮은 곳에 있다. 그는 상처를 입어도 보복하지 않는다. 대신 고요함이라는 왕의 예복을 두르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간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삶의 태양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우리의 힘이 무력하게 마비될 때 오랜 세월 쌓아온 고요함은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면 깊숙한 곳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날 것이다. 가장 교묘한 유혹 중 하나는 악한 자들의 겉보기 성공이다. 부정직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용기가 필요하다. 그들이 벌이는 모든 부조리를 견디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진정으로 고요한 사람에게 이런 삶의 불합리함은 중요하지 않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이다. 정의의 문제는 신 혹은 자연에게 맡길 일이지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니다. 고요함이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 존재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그는 위대한 성취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고요함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덕목이 모여 쌓이며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완성이다.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각 개인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더 높은 삶의 기준과 존엄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 그리고 개개인의 가치를 더욱 숭고하게 인식하는 일이다. 이 위대한 고요함이 한 사람의 내면을 완전히 관통할 때 그는 세상의 소음과 혼란, 끝없는 다툼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다. 이제 그것들은 그의 귀에 희미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다. 마치 도시의 번잡한 소음이 하늘에서는 단순한 웅얼거림으로 들리는 것과 같다. 그는 깨닫고 있다. 진정한 개성과 자제력, 그리고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위엄은 바로 고요함의 장엄함 속에 있다는 것을. 2장. 나라를 망치는 재앙, 조급함. 자연은 조급하지 않다. 자연이 움직이는 모든 과정에는 계획과 차분함, 그리고 신뢰가 있다. 조급함이란 체계적 방법의 부재, 혼란, 그리고 느린 성장에 대한 조바심을 의미한다. 바벨탑이라는 인류 최초의 초고층 건물이 실패한 이유도 조급함 때문이었다. 그들은 오만한 야망을 영감으로 착각했다. 건축가 없이 일꾼만 많았고 머리 없이 손만 많으면 충분할 것이라 믿었다. 이것이 바로 조급함의 본질이다. 조급함은 체계적인 계획 대신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나무로 만든 장난감 말로 마차를 몰겠다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시도이다. 조급함은 신속함을 흉내낸 가짜이다. 신속함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방법을 찾는다. 또한 신속함은 단 하나의 나침반을 신뢰하며 그 방향을 따른다. 하지만 조급함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해. 나침반을 3개 사야겠다. 전부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하고 그중 하나쯤은 맞겠지. 조급함은 절대 깨닫지 못한다. 천천히 신중하게 기초를 다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조급함이라는 단어가 삶이라는 사전에서 현대인들을 가장 많이 파멸시켰다.
조급함은 우리 사회의 재앙이며 교묘하게 변장한 채 현대 문명의 속도와 압박을 만들어낸 원인이자 결과이다. 조급한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 속에서 사람들은 시간, 에너지, 건강, 가정, 행복, 명예,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희생한다. 그리고 돈으로는 그 희생된 모든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없다. 조급함은 모순으로 가득한 환영이다. 사업가는 가족의 미래, 행복을 위해 일하면서도 조급함이라는 재단 위에서 가족의 행복을 희생한다. 조급함에 휩싸인 자는 자신이 단순히 가정의 경제적 책임자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정작 자신은 베풀지 않는 배려와 따뜻함을 원하면서 말이다. 오늘날의 교육 시스템 또한 조급함이 만든 거대한 기념비와 같다. 아이들은 인간의 모든 지식을 망라한 학습 과정이라는 것을 억지로 통과해야 한다.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 시대의 야망, 어린 무지에게 주입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강제로 채워진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인 자신의 감각을 활용하는 법, 그리고 스스로 사고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다. 아이들의 머리는 소화되지 않은 엄청난 양의 정보로 가득 차게 되어 혼란스러워진다. 그리고 이 잔인하고 야만적인 강제 주입은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아이들은 끝없는 교과서를 넘기다 건강을 잃고 대학으로 밀려나 졸업장을 받은 뒤 사회로 내던져진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혼란스럽고 사고는 훈련되지 않았으며 삶의 진정한 과업을 수행하기에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렇듯 현재의 교육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전국 곳곳에 세워진 지식의 감옥이 되어버렸다. 조급함은 고요함과 품위, 균형감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감정이다. 한때 존재했던 예의와 배려는 속도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라졌다. 조급함은 삶을 피로하게 만들고 결국 건강마저 갉아먹는다. 현대 사회의 속도와 광기 속에서 음식을 급하게 먹는 습관은 이제 하나의 세계적 악습이 되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식사를 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단순히 먹이를 섭취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위장은 반란을 일으킨다. 그것은 소화불량이라는 형태로 불만을 표시한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 조그만 소화제병을 평생 주머니에 넣고 살아간다. 그는 또 하나의 조급함에 희생된 자일 뿐이다. 조급함은 신경을 망가뜨리고 신경쇠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삶에서 위대한 모든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란다. 더 새롭고, 더 위대하고, 더 높고, 더 숭고한 것일수록 성장 속도는 더디지만 대신 더욱 견고하게 성공을 거머쥔다. 버섯은 하룻밤 사이에 자라지만 참나무는 수십 년이 걸린다. 유행은 몇 주 만에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철학은 세대를 넘어 수백 년을 지속한다. 만약 자신이 옳다고 확신한다면 세상의 목소리도 친구의 충고도 가족의 만류조차도 단 한순간도 당신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성장 속도가 느리다면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마치 긴 밤이 지나면 결국 아침이 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듯 묵묵히 결과를 기다려라. 우리 모두의 삶에서 조급함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지우자. 그 어떤 것도 품위와 자존심을 희생할 만큼 소중하지 않다. 차분함, 평온함, 균형감, 따뜻함을 길러내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악한 자들의 성공이나 시기하는 이들의 험담에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자. 지연에 초조해하지 말고 실패에 낙담하지 말며 결과에 집착하지도 말자. 반대에 부딪혔다고 쉽게 흔들리지도 말자. 언제나 자신을 믿고 미래를 향해 고요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자신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며 이상에 충실한 삶을 살고 그 이상을 향해 느리지만 끊임없이 나아가자. 그리고 결심하자.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날 우리는 점점 더 고요함과 평온한 삶을 우리 것으로 만들겠다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고귀한 삶을 사는 길이다. 3장. 개인적 영향력의 힘.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영향력이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 즉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 억지로 꾸미고 연출할 때 그 영향력은 놀랍도록 미미하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영향력인 그의 성품이 조용히 스며드는 힘, 말과 행동이 남기는 여운, 그리고 자신조차 신경 쓰지 않는 사소한 태도가 미치는 영향, 그것은 실로 엄청나다. 우리는 살아가는 매 순간 세상의 일부를 변화시키고 있다. 모든 인간은 저마다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보이지 않게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스며든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너무나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작용하기에 우리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곤 한다. 자연의 모든 힘, 열, 빛, 전기, 중력과 같은 것들은 소리도 없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볼 수 없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통해 존재를 알게 된다. 자연에서 눈에 보이는 것의 경이로움은 보이지 않는 것의 위대함과 장엄함 앞에서 초라해진다. 자연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것의 힘과 경이로움을 깨닫도록 가르치고 있다. 모든 인간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바로 삶의 영향력이다. 그것은 조용하고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며 우리가 의도적으로 꾸미려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나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연민, 슬픔, 불안, 기쁨, 희망 혹은 그 이상의 감정과 분위기를 퍼뜨리고 있다. 삶이란 끊임없는 방출과 흡수의 과정이다. 존재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태양처럼 주위를 밝히고 따뜻하게 만든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피로가 풀리며 인간에 대한 신뢰가 되살아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우리의 불신과 불안을 자극한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며 우리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을 흔들어 놓는다. 어떤 사람들은 습한 늪지대와도 같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며 무기력하게 한다. 그들의 집안 분위기는 늘 무겁고 침울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유쾌한 대화는 얼어붙는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커다란 바다와 같다. 그들은 활력을 불어넣고 힘을 북돋우며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신선한 기운을 전해준다.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려 해도 결국 기운이 새어나온다. 그들은 당신을 필요로 할 때에 당신에게 과장된 관심을 보인다. 그들의 목소리는 오랜 연습 끝에 완성된 듯 부드럽고 친절하다. 하지만 그들은 완벽하게 속일 수 없다. 그들의 영리함도 결국 정직한 눈빛까지는 속일 수 없다. 몇몇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두를 속일 수는 없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한다. 딱히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저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 인간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성품이 내뿜는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약하게 하거나 강하게 만들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다정함, 평온함, 신뢰, 관대함, 진실, 고결함, 이 모든 자질을 스스로 길러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성품은 끊임없이 주변에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진실한 영혼을 가진 이들은 종종 낙담하기도 한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정작 세상에 아무런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소한 일들도 거대한 목적을 이어주는 하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797년 윌리엄 고드윈은 탐구자라는 도덕과 정치에 관한 혁신적인 에세이 모음을 출간했다. 이 책은 다음에 토마스 멜서스가 인구론을 쓰도록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 멜서스의 책은 찰스 다윈에게 중요한 관점을 제공했고 그는 1859년 종의 기원을 출간했다. 이 책은 19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가 되었으며 과학의 모든 분야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이것은 단 3개의 영향의 고리가 60년에 걸쳐 이어진 사례일 뿐이다. 그러나 이 계보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고드윈 이전에도 수많은 세대를 거쳐 한 명의 양치기가 했던 말이 시초였을 수도 있다. 그 양치기는 그저 조용히 삶을 살다 떠났을 뿐이지만 그의 존재는 결국 세계를 바꾼 하나의 연결점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사람에게는 타인을 향한 책임이 있고 스스로를 위한 책임이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방해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무책임이다. 그 잘못이 우리 내부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 유독한 공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책임을 져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이다. 만약 벗어날 수 없다면 유해한 환경에서 휘둘리지 않도록 정신적 면역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이다.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자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정작 본인은 쉽게 화를 내고 신경질적이라면 그 가르침이 제대로 전달될 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고 가르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소한 거짓말을 한다면 그 아이는 진실을 지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의 말은 거짓말을 하지 마라이지만 그의 삶이 주는 영향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도 고립되어 살아갈 수 없다. 어떤 적혈구 하나도 혈액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개인도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의 변화는 주변의 사람들의 미묘한 감정 속에 모두 기록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을 사랑과 연민을 통해 흘러가게 해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성체가 되어야 한다. 4장. 자립심의 품격. 자신감이 자립심 없이 존재하는 것은 마치 재료 없는 요리법과 같다. 자신감은 개인의 가능성을 보고 자립심은 그 가능성을 실현한다. 자립심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내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나를 선하게도 악하게도 만드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그는 자신의 이상을 스스로 이루어낸다.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삶은 개인이 스스로 풀어야 하는 문제이다. 세상의 모든 운동법도 자신이 스스로 철봉과 아령을 사용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자신의 하인을 체육관에 보낸다고 해서 자신의 근육이 단련되는 것도 아니다. 세상의 모든 의사와 모든 의학이 합쳐진다 해도 환자가 스스로 필요한 약을 손에 쥐고 복용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종교도 결국 도덕에 대한 사색과 구원에 대한 이론일 뿐이다. 사람이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한 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종교는 단순히 값을 치르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특급 열차가 아니다. 삶의 위대한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종교 역시 자립심에 의해 결정된다.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야 한다. 그는 승객이 아니라 기관사이며 그의 인생은 그가 직접 운전해야 할 기차이다.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삶은 방향 없이 표류할 뿐이다. 타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오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회란 무의미할 뿐이다. 삶은 기회의 연속이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다. 성격도 마찬가지이다.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영적 통찰력이 깊어도 자립심이 부족하면 결국 실패한다. 자립심이야말로 모든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시켜 힘과 능력으로 바꿔주는 핵심 요소이다. 자립심이 없는 사람은 늘 나약하고 망설이며 끊임없이 의심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여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누군가의 조언을 기다리며 스스로 판단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 비겁함과 자만 속에서 자신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게 된다. 나는 인정받지 못했어. 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며 마치 세상이 자신에게만 불공평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 세상이 자신을 억압하고 있다고 믿으며 자신의 가난, 고통, 불행, 실패가 어느 누구보다 크다고 스스로 연민하고 있다. 반면 자립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외부의 방해 요소에 맞서 싸울 힘을 스스로에게 찾는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병, 고난, 슬픔과 싸워왔음을 알고 있기에 그 어떤 역경도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믿는다. 그에게 패배란 단지 터널을 지나는 과정일 뿐이다. 그리고 그는 결국 다시 햇빛 속으로 나올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강한 개인이란 어떤 시련과 슬픔, 궁핍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에서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오직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한다. 그는 언제나 자립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타인에게 의존할수록 자립심은 약해지고 자신의 능력을 통제하는 힘도 점점 줄어든다. 노예에 의존해왔던 고대 로마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립심이 필수적이다. 모든 면에서 자립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위대함을 이루고자 하는 영역에서는 꼭 자립해야 한다. 이 자립심은 자만에서 비롯된 자기 만족이 아니라 홀로 설 줄 아는 용기이다. 언제나 도움을 줄 준비는 하되 그것을 갈망하지도 의존하지도 마라. 자립심을 기르려면 삶은 스스로 싸워야 하는 전투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스스로 병사가 되어야 한다. 대체자를 고용할 수도 없고 일시적인 유예를 얻을 수도 없으며 퇴역할 수도 없다. 삶에서 퇴역하는 순간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각자의 고민과 걱정, 기쁨과 슬픔으로 바쁘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성공을 위한 유일한 법칙은 단 하나, 자립심이다. 대화를 잘하고 싶다면 말을 해야 하는 환경에 스스로를 던져라. 우울한 기질을 극복하고 싶다면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해야 한다. 남이 가진 힘과 능력을 부러워하며 그 힘이 내 것이었으면 하고 허약한 바람을 품으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대신 그가 그 능력을 얻기 위해 걸어온 길을 따라가라. 스스로를 의지하고 그 대가를 치러라.
그러면 결국 그와 동등한 힘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자립심은 그렇게 스스로를 끊임없이 뛰어넘는 과정에서 발전하게 된다. 우리는 흔히 타인을 뛰어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나가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성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경쟁은 유익할 수도 있지만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를 뛰어넘으려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자립심은 그것을 키우고 그것이 다시 자립심을 키운다. 이런 태도로 자신의 발전과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스스로 원하는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 그는 멀리서 보이는 위험과 슬픔에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 또한 그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의지하며 스스로 행동한다. 사람이 가장 강한 순간은 내면에서 강할 때이다. 스스로를 의지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는 주변과 세상의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삶 자체가 자립심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부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